서울의 겨울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눈발이 날리던 오후 신촌역 근처 골목 끝에서 19살 여고생 하수아는 호떡을 굽고 있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따뜻한 설탕 냄새 사이로 그녀의 손은 늘 얼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호떡을 사가지만 그들이 떠나면 다시 고요와 찬바람만 남았다. 하나에 1,000원입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끝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지갑 속에는 하루 번 돈이 겨우 10,000원 남짓. 그마저도 내일 학교 급식비로 나가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웃었다. 그래도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 그날 눈발이 조금 더 거세졌다. 도로 끝에서 까만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안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내렸다. 겨우 8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명품 코트에 가죽 장갑, 반듯한 머리.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정제된 분위기를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는 잠시 포장마차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호떡 하나 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눌렀다. 추운데 혼자 나왔어요? 응. 아빠 차 타고 가다 냄새 맡고 왔어요. 그의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다. 설탕 듬뿍 넣어드릴까요? 네. 달게요. 우리 엄마는 단 거 싫어했는데. 그 말에 수아는 잠시 멈췄다. 엄마가? 응. 근데? 그는 수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래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수아의 손이 멈췄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반죽이 타는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머리도 눈도. 수아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다. 세상에,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하수아요. 진짜요? 응. 우리 엄마 이름도 하수아였어요. 그 말에 공기가 얼었다. 철판 위에 호떡이 새까맣게 탔다. 그럴 리가. 근데 진짜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는데. 사고로 내가 3살 때 하늘로 갔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눈발 사이로 그 얼굴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혹시 아빠 이름은? 정민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 그녀의 친부 이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려졌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꼬마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그 꼬마는 매일 오후 학교 끝나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다. 수아 누나, 오늘은 호떡 3개요. 이젠 단꼴이네. 응,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꼬마의 이름은 정하준이었다. 그는 한 번도 돈을 직접 내지 않았다. 늘 뒤에서 운전기사가 건넸다. 그리고 수아는 그에게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를. 하주는 호떡을 먹으며 물었다. 누나는 혼자 살아요? 응, 할머니랑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럼 집엔 누가 있어요? 나 혼자. 그럼 무서워요? 이젠 괜찮아. 하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누나, 혹시 우리 집에 올래요? 응. 우리 집은 따뜻해요. 아빠는 회사 때문에 바쁘지만 엄마가 있으면 좋대요. 그 순간 수아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하준아, 너 혹시? 응. 너희 아빠 이름 다시 한번 말해볼래? 정민호.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눈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조용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떨렸다. 하준아, 너희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 내가 3살 때요. 사고로. 아빠는 그날부터 매일 엄마를 그리워해요. 수아는 눈을 감았다. 그 사고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날 세상을 떠난 건 그녀의 어머니였고 그 아버지 정민호는 그 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꼬마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호떡집 불 앞에서 조용히 떨었다. 하준아, 혹시 너희 아빠는 요즘 어디 살아? 강남이에요. 정빌딩 꼭대기층. 우리 집 이름은 하유제예요. 엄마 이름 따서 지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손에서 집게가 떨어졌다. 하유제. 그건 바로 그녀의 엄마 이름이었다. 다음 날 수아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포장마차 문을 열지 못했다. 밤새도록 눈이 쏟아졌고 하준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아빠 이름은 정민호예요. 엄마 이름은 하유제예요. 그 이름들은 그녀의 가족사에서 사라진 이름들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단 한 번 꺼냈던 이야기. 수아야,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저 너무 아파서 도망쳤을 뿐이야. 그 말을 믿지 않았었다. 그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눈이 그친 오후, 포장마차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다. 하준이 내렸다. 오늘도 코트 속에서 귀여운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뒤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하준아, 이분은? 아빠예요. 수아는 숨을 삼켰다.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했다. 검은 코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선. 호떡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하준이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말끝마다 묘한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학생이 하는 거예요? 네, 학교 끝나고 조금씩. 대단하네요.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에요.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피로가 있었다. 하준아, 네가 그렇게 찾던 누나가 이 학생이구나. 응, 아빠. 이 누나, 엄마랑 진짜 닮았어요. 그 말에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수아를 바라봤다.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따라갔다. 하유제. 그가 중얼거렸다. 수아의 손이 멈췄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서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유제 그리고 수아. 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10수년 전 그는 그 여인을 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그날 아기도 함께 사라졌다. 경찰은 사망 처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 번도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얼굴, 그 목소리. 모든 게 너무 닮아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그 포장마차를 찾았다. 혹시 오늘은 학교 안 갔어요? 네, 조금 일찍 끝났어요. 하준이가 계속 당신 얘기만 해서요. 그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군요. 그 아이 외로워 보여요. 그렇죠. 엄마를 잃은 이후로 늘 그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물었다. 혹시 부모님은? 할머니랑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당신 목소리를 예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리가요. 전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호떡을 뒤집는 작은 손. 그 위에 얇은 흉터 하나가 있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그건 그의 아기 손에도 있던 상처였다. 밤이 깊고 포장마차 불빛이 꺼질 무렵 수아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방 속에서 하준이 건넨 쪽지를 꺼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아빠가 엄마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은 날 잊었을 텐데. 눈물이 번져 쪽지가 젖었다. 며칠 뒤 강남의 고층 빌딩 정그룹 타워. 그 안에는 유리로 된 회장실이 있었다. 정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 하준이 친구가 오면 안내해. 학생이요? 이름이 하수아. 그는 그 이름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하수아.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올 때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수아는 낡은 외투를 입고 그 건물 앞에 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정민호가 서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가 말했다. 수아야, 네가 왜 여기에 있지?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저 아저씨, 제 이름 아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그날 정민호는 평생 숨겨왔던 비밀과 마주했다. 그가 세상에서 잃었다고 믿었던 딸이 눈앞에 서 있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아버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진 날 버렸어요. 정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야. 난 널 찾았어. 하지만 그때 네가 이미 죽었다고 들었어. 죽었다고요? 그녀는 비웃듯 웃었다. 전 살아 있었어요. 버려졌고 외면당했고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때 아버진 어디 있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 사고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 유재 내 엄마가 떠난 날, 난 사람처럼 살 수 없었어. 회사도 세상도 다 의미 없었어. 그래서 절 버렸다고요? 아니야. 널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엄마 가족이 절 원망했지. 그 사람만큼은 절대 애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럼 그렇게 쉽게 포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전 1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미안하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잠시 정적. 창밖에 눈이 내렸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수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래도 이제라도 말할게. 그날의 진실을. 그날 밤 10여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유재와 민호는 어린 부부였다. 사랑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재벌가의 반대, 폭력적인 가족의 압박, 그 속에서 유재는 결국 도망쳤다. 딸을 품에 안고 차를 몰았다. 그리고 눈 내리던 산길. 차가 전복됐다. 민호는 그 사고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때 내가 한 발 늦지 않았다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속죄하려고요? 호떡 파는 저한테 돈이라도 줄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그게 내 구원이다. 그녀는 그 말에 울음을 삼켰다. 아빠 하준이는요? 그 아이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준이는 내 엄마가 떠난 후 새로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다르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하준이는 제 동생이네요. 그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하준이 달려들어왔다. 누나? 그 아이의 눈에는 해맑은 웃음이 있었다. 아빠, 누나가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하준이 수아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놀라며 그 아이를 안았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누나,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엄마는 없지만 아빠랑 나랑 있을게요. 그녀는 울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아는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오갔지만 이젠 그 철판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정민호는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왔다.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딸이 호떡을 굽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그 시선이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임을. 그날 밤 그는 수아에게 편지를 건넸다. 수아야. 아버지가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나는 평생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했지만 그 믿지 못함이 나의 죄였다. 이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켜볼게. 다만 부탁이 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아라. 내가 못해준 사랑까지 내가 누려야 한다. 편지를 읽으며 수아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고 겨울이 조금씩 물러났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수아는 대학에 합격했고 호떡 포장마차는 문을 닫았다.
정민호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다. 수아야, 네가 와줬구나. 왜 이제야 아프다고 말했어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랐지. 나 때문에 다시 울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호떡 딸이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그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수아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며칠 뒤 하준이 수아에게 물었다. 누나, 아빠는 하늘에 갔죠? 응. 하지만 우릴 보고 계셔. 그럼 우리도 호떡 팔아요. 왜? 아빠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둘은 함께 포장마차를 다시 세웠다. 이번엔 강남 빌딩 앞이었다. 하준은 반죽을 굽고 수아는 설탕을 넣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와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다. 수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상처보다 당신이 남긴 사랑이 더 컸어요. 눈처럼 흩날리는 하얀 김 사이로 하준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누나, 오늘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그때의 세 사람이 다시 함께 있는 것처럼. 정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수아의 세상은 낯설게 조용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이제 됐다, 우리 수아가 행복하길. 장례식이 끝난 날 하준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아빠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응, 우리 둘 다 잘 살자.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다. 책장 한켠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표지엔 하유재와 수아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엔 민호가 세상에 남기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 유재야, 난 아직도 네가 웃던 그날을 기억해. 그리고 수아야, 네가 내 곁에 없던 모든 시간이 벌이었다. 하지만 이젠 너를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그 글을 읽는 동안 수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몇 달 후 봄이 왔다. 수아는 대학 입학식 날 작은 브라운 박스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안엔 아버지의 펜, 사진 한 장,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학교 근처 벚꽃길에서 하준과 함께 호떡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다. 오늘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밤이네. 왜요, 누나? 눈이 녹고 봄이 오는 날이니까. 하준은 미소 지었다. 우리 아빠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응. 분명 그럴 거야. 포장마차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는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울었고 누군가는 그 호떡 맛이 마음을 녹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요. 해질 무렵 하준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나, 봐요. 하늘에 별이 2개 붙어 있어요. 그래, 저건 아빠랑 엄마일 거야. 그럼 우리도 언젠가 저기 가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살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모든 상처가 천천히 봄빛으로 녹아내렸다. 하늘 어딘가에서 정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포장마차의 불빛이 하얀 꽃잎 사이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불빛 아래서 가난했던 여고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하수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진짜 봄을 맞이한다.